기억을 가져온 아이. 김여령은 문해창작과를 졸업했다. 기억을 가져온 아이로 제3회 마애송 문학상을 수상했다. 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로 제8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완득이로 제1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했다. 완득이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작품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우아한 거짓말, 요란요란 푸른 아파트 등이 있다. 이 책이 궁금한 어른들에게 생각할 만한 주제. 기억에 관하여. 차근이는 무당의 신딸인 다래와 함께 실종된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차근이와 다래는 흙벽을 통과해 기억의 호수에 닿았다. 그곳에서 플라스틱 기억을 만나 주인을 잃은 기억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잘못 돌아간 기억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기억의 호수를 떠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잊힌 사람들이 사는 떠난 이들의 마을을 찾아갔다. 차근이와 다래는 잊힌 사연들을 들으며 잊힌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혼자일 수밖에 없었던 도승이는 차근이와 다래로부터 나누는 경험을 배울 수 있었다. 기억과 망각, 건망증 등 기억에 관한 생각거리가 많다. 재미있게 읽으면서 기억에 관한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다. 작가가 쓴 이야기들에는 질문거리가 많다. 사소한 에피소드에도 암시와 비유가 많다. 아이들과 꼼꼼히 읽기에 좋다. 열린 결말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을 끌어낼 구성이 미흡하다. 할아버지가 흙벽 너머의 세계로 간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읽는 이에게 넘기기에는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줄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 반이었다. 할아버지는 아파트 화단에 상추를 심었고 엄마는 퇴근하자마자 모두 뽑아버렸다. 엄마 아빠 싸움에는 항상 할아버지가 관련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6개월 만에 산속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실종됐다. 할아버지가 실종된 지 1년 만에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아빠는 할아버지가 살던 산속 집으로 짐을 옮겼다. 나는 여름방학만 되면 아빠가 있는 산속에서 보낸다. 초등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맞는 여름방학, 변함없이 산속에서 보내야 한다. 나는 차만 타면 여행용 가방에 달린 손잡이를 잡아 뺐다가 넣기를 반복한다. 정말로 무심결에 하는 행동이다. 제발 그 손잡이 좀 그냥 두란 말이야. 엄마가 소리쳤다. 아,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영동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고도 한참을 지나서야 아빠 집이 있는 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빠가 이번에 발명한 것은 찜통 소방 로봇이라고 했다. 아빠는 이벤트 회사에 소속된 레크레이션 강사다. 하지만 아빠는 누군가 직업을 물어보면 발명가라고 말한다. 실패작이 많아 사람들은 아빠를 이상하게 보지만 나는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황당하다는 생각은 가끔 한다. 아빠 집에서 15분쯤 올라가면 천수무당 할머니네 집이다. 엄마는 무당들이 하는 일은 모두 미신이라고 천수무당 할머니를 아주 싫어한다. 예전에 실종된 할아버지를 위해 창고에서 구슬을 할 때도 가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가 싫은 건 아니지만 무섭기는 하다. 바위산에 조금만 올라가면 넓고 평평한 바위가 나온다. 나는 꼭 그만큼만 올라간다. 평평한 바위에 누웠다. 바위에 따뜻한 열기 때문에 노곤해져서 잠이 오기도 한다. 너 또 여기서 자냐? 바위산이 내 돌침대야? 어느 틈에 다래가 나타나서 물었다. 다래는 늘 내가 뭐라고 했다고 싸울 듯이 말한다. 아, 참나. 내 할아버지 봤어. 다래는 거짓말까지 한다. 다래는 할아버지 얼굴을 모른다. 사진도 없다. 배도 별로 안 고픈데 아빠가 서둘러 요리하기 시작했다. 문득 다래가 생각났다. 아빠, 신딸이 뭐라고 했죠? 다래랑 사는 천수무당 할머니는 친엄마가 아니죠? 그렇지. 신딸이라고 다 무당이 되는 건 아니래. 다래가 할아버지를 봤다고 하잖아요. 차근아, 가서 다래 좀 오라고 할래? 아빠가 물었다. 다래야, 할아버지를 어디서 봤니? 잘 모르겠어요. 커다란 호수도 보였고 산도 보였어요. 뭘 만드는 것 같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려고 하면 바로 깨요. 고맙다, 다래야. 세상에 고맙다니. 다래한테. 나를 보며 으쓱거리는 다래가 얄밉기만 했다. 아빠는 바닷가 근처로 캠프를 온 유치원생들을 지도하러 간다고 했다. 다래가 왔다. 차근아, 이리 와봐. 우리가 지지대 해주자. 우리 밭일을 해준다니 고마웠지만 명령처럼 말하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토마토를 다 세운 다래는 잡초들을 뽑아냈다. 나는 무당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런데 다래는 피부가 유독 하얀 것 말고는 그냥 평범해 보였다.
너도 칼 위로 걸어 다닐 수 있냐? 아니? 그럼 무당 아니네 뭐. 무당이라고 다 작두를 타는 건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무당 그런 거 다 미신이래. 달에는 고개를 획 돌려 나를 째려보았다. 눈이 위로 쭉 올라가서 천수무당 할머니처럼 무서웠다. 이게 뭐니? 달에는 창고에서 할아버지가 만든 도드리를 들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지프로 작은 초가집을 만들어 주었고 새총을 만들어 주었다. 달에는 두 개의 책장 사이에 있는 흙벽을 더듬거렸다. 여기는 여긴데 걸어다닌 기운이 느껴지는데 왜 여기서 끊겼을까? 참 이상하다. 달에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흙벽을 살폈다. 달에는 할아버지가 만든 초가집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와 이렇게 작은 문이 열려? 내 할아버지 대단하다. 안에 호롱불도 있어. 나는 호박씨만한 호롱불을 조심조심 끄집어냈다. 심지까지 있었다. 우리 심지에 불 붙여보자. 달에는 계속해서 졸라댔다. 나는 도구 상자에서 성냥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심지에 불을 붙였다. 그때였다. 책장 사이에 있는 흙벽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뭐야 저거? 보라색 빛이 나팔꽃처럼 넓게 퍼졌다. 달에는 흙벽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러다가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달에도 보라색 빛도 무서웠다. 알려주세요. 거기가 어딘지 제발 알려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달에가 벌떡 일어나 내 손을 꽉 잡았다. 나 지금 내 할아버지가 이 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 똑같은 빛이 나고 있었다고. 우리도 들어가야 돼. 서둘러 다칠지 몰라. 달의 눈빛이 천수무당 할머니 눈빛처럼 날카롭게 번뜩거렸다.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이 벽을 뚫고 나오다니. 나는 정말로 벽을 뚫고 나왔다. 마치 회전문을 밀고 나온 것 같았다. 분명히 창고 뒷산은 아니었다. 빼곡한 억새풀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낮은 바위에 둘러싸여 있는 커다란 호수가 나왔다. 여기가 어디냐? 나도 몰라. 하지만 분명히 이곳을 본 적이 있어. 호수는 부글부글 끓는 것 같기도 했고 비눗방울 같은 것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펑펑 터지기도 했다. 한참을 들여다보니 달의 말대로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했다. 멀리 떨어져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아주 작게 보였다. 누군가 야단을 맞는 모습, 장롱 깊숙이 무언가 숨기는 모습, 강아지가 종이상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게 뭘까? 잊힌 기억들이지. 바위 위에 투명한 플라스틱 같은 사람이 앉아있었다. 눈, 코, 입이 없지만 어른처럼 덩치가 컸다. 누구세요? 난 잊힌 지 오래된 기억이야. 그래서 플라스틱처럼 단단해졌지. 우린 누군가가 잊어버린 기억들이야. 여기가 어딘데요? 기억의 호수. 주인이 우리를 떠올려 줄 때까지 이 호수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저기 펑펑 터지는 것들 보이지? 저렇게 주인의 머릿속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순간이지. 만약에 끝까지 기억해내지 못하면 나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다가 언젠가는 부서지게 돼. 그럼 주인을 직접 찾아가면 되잖아요. 좋은 기억이라면 주인도 좋지 않을까요? 기억이 좋은지 나쁜지는 주인이 판단하는 거야. 직접 찾아가는 기억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다른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간단다. 느닷없이 다른 기억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이상하게 여기 와본 것 같아. 나 왠지 그거 해본 것 같아. 라고 말이야. 기억을 잊어버리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야. 무서운 기억이나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야 하거든. 아, 그런데 너희들은 이곳에 웬일이니? 할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이 산, 이 호수, 이 느낌. 전 분명히 봤어요. 넌 뭐하는 아이냐? 내가 얼른 대답했다. 꼬마무당. 아, 꽁꽁 숨어있는 기억을 찾아주는 사람. 가끔 그런 사람이 불러서 다녀오는 기억들이 있어. 기억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거라면 떠나온 이들의 마을로 가야 할 거야. 모두에게 잊혀서 오게 된 사람이나 동물들이 사는 마을이지. 그럼 그 마을에는 없을 거예요. 난 할아버지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나는 할아버지를 찾아야 했지만 그 마을에는 없기를 바랐다. 어서 와. 이번에는 둘이 한꺼번에 오네. 뒷다리에 붕대를 감은 하얀 개가 말했다. 뭐야, 개가 말을 하네? 이곳은 동물과 사람이 같은 말을 사용하는 곳이야. 기억의 호소에서 기억하고 말한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내가 말을 하면 왜들 그렇게 놀라지? 하얀 개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얄밉게 말하는 게 꼭 다리 같았다. 누가 온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아무튼 따라와. 난 마을을 안내해주는 와글이야. 감초 할머니한테 가야겠다. 고추밭에서 일하던 감초 할머니는 배고프겠다.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욕이라도 좀 해라 하며 앞장섰다. 그나저나 요렇게 예쁜 애들을 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고?
왜들 그렇게 팍팍하게 사는지 원. 우리는요, 누가 우리를 잊어서 온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찾으러 온 거예요. 할아버지를? 도대체 어디로 들어왔냐? 창고에 있는 벽으로요. 평소로도 그 벽에서 할아버지 기운을 느꼈어요. 빛이 나오는 순간 할아버지가 쑥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기러기 호수이며 기둥이 3개 있는 산. 모두 제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기둥이 3개라 봉화산에 있는 봉화를 말하는가 보구나. 여기서 하루 자고 또 찾아보자. 나는 이 마을을 샅샅이 살펴보고 할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 싶었다. 감초 할머니가 벌써 이야기를 했는지 만난 사람마다 묻기도 전에 할아버지를 모른다고 했다. 와그리가 말했다. 저쪽 마을에서 대꾸 할아버지가 전화를 만들고 있대. 우리 마을에도 전화가 있으면 이렇게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 대꾸 할아버지가 누군데? 4년 전에 여기 온 할아버지야. 4년 전이라고? 그 대꾸 할아버지가 여기 오기 전에 거지였나 봐.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쭈뼛하게 서서 다리를 덜뚝덜뚝 절었다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할아버지는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옷을 입지 않고 다리를 절지 않았다. 그런데 왜 여기 사람들은 모두 혼자 살지? 그렇게 쓸쓸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도 혼자 살아. 감초 할머니가 저녁을 소쿠리에 이고 올라왔다. 여긴 해가 1년에 한 번 진단다. 날이 훤해도 저녁 먹을 만큼 시간이 흐른 거지. 여기는 해가 질 때쯤에야 곡식이나 과일을 수확할 수 있어서 우리는 1년이 지났다고 해. 해가 질 땐 큰 잔치가 있어. 이럴 수가. 감초 할머니가 하룻밤 자고 더 찾아보자는 말은 내년까지 찾아보자는 말이었나? 나는 할머니에게 봉화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근데 저 위엔 사람 안 살아요? 이 마을 말고 다른 마을이 또 있어요? 뭔 마을? 없어. 있다 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감초 할머니가 다른 마을에 대해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로 다시 내려왔다. 아야, 달에이 비명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지 않아 울타리를 뛰어넘는데 머리 위로 작은 돌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달에는 돌에 맞아 눈썹이가 찢어져 있었다. 멀리서 감초 할머니가 달려왔다. 도승이 너 얼른 내려와서 문 열어라. 그러자 아이가 지붕에서 내려와 문을 열었다. 쟤들이 함부로 넘어오잖아요. 감초 할머니는 다래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감초 할머니가 도승이에게 말했다. 얘들이 할아버지 찾을 때까지 여기서 좀 지내야겠다. 싫어요. 내가 왜 얘들하고 지내요? 여긴 내 집이에요. 너는 집이 있고 얘들은 없으니까 도와줘야 하지 않니? 좀 나눠줘라.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배고파도 콩알 하나 주지 않았어요. 도승아, 내가 먼저 나눠주면 안 되겠니? 나는 식탁을 번쩍 들어 침대 옆에 바짝 붙였다. 도승이도 의자를 들고 와 식탁 옆에 붙였다. 물건들은 모두 벽에 붙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넓은 공간이 생겼다. 도승이가 이불을 가져와 바닥에 깔았다. 와, 푹신하다. 너희도 앉아봐. 우리는 갑자기 피식피식 웃음이 났다. 뭐가 그렇게 웃긴지 몰랐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다. 도승이가 말했다. 감초 할머니 말로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여기 오기 전에 누가 다가오지 못하게 괴팍스럽게 굴었거나 스스로 꽁꽁 숨어서 사람들이 잊게 만들었다고 해. 여기서도 그런 습관을 못 버렸다고 안타까워하셔. 다른 마을 사람들은 같이 살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는데 난 아주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아빠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 혼자 엄마를 기다렸어. 난 그냥 문 앞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아이들이 내게 돌을 던졌어. 배도 많이 고프고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팠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 여긴 1년에 딱 한 번 밤이 오는데 그날 잔치가 있어. 두 마을 사람들이 봉화산에 모여서 물물 교환을 해. 우리 마을에서는 농산물을 주로 내놓고 그 마을에서는 생활용품을 주로 내놔. 그날 밤에 잠깐 만날 수 있어. 우린 도승이가 키운 땅콩을 밀가루에 넣어 호떡을 만들어 먹었다. 도승이가 지붕에서 나를 불렀다. 지붕 위에 땅콩을 말리고 있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심어야겠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기도 하려면. 너희가 할아버지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고맙다, 도승아. 고맙다는 말 너희한테 처음 들어봤어. 그때 와그리가 도승이네 울타리와 뚝 떨어져서 걸어가는 게 보였다. 도승이가 얼른 집에 들어가 붕대를 들고 나왔다. 도승이가 내게 붕대를 내밀었다. 사실 맞힐 생각은 없었는데 와그리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다른 도승이에게 도로 붕대를 쥐어주었다. 내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와그리와 도승이가 화해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도승이 손에 낡은 붕대가 들려 있었으니까. 밖에서 누군가가 북을 치며 말하고 다녔다. 가운데 봉화에서 불이 나온다. 너무 오랫동안 환한 남만 보아서 그럴까? 가슴이 뭉클했다. 저녁 노을이 이렇게 근사할 줄이야. 멋지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큰 소리가 나왔다. 우리는 땅콩자루와 밤자루를 들고 잔치에 갔다.
도숙이는 길에서 만난 감초 할머니에게 땅콩을 한 움큼 꺼내 내밀었다. 저 가운데 있는 봉화는 잔치 때만 들어오는 봉화거든.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 봉화에서 불이 솟아올랐다가 해가 뜨기 전에 꺼진단다. 봉화산 곳곳에 물건을 진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누군가에게 잊힌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나는 봉화 뒤편으로 갔다. 쇠주 한 종치기 마실 새도 없이 한껏 다리 닥치면 우타나. 할아버지다. 분명히 할아버지 목소리였다. 나는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망치질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할아버지, 내 소리가 들리지 않나 보다. 할아버지, 그제야 밀짚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는 집에서보다 더 밝고 힘찬 목소리였고 괜히 화가 날 정도로 행복해 보였다. 이게 누구나 네 차그이 아니나. 네가 우터 여기서 또 나오나. 뒤룹다 뒤로와 세사 이런 더러운 꼴 난상 쯤이다야. 우터 네 같은 안나를 이래 내버렸나. 할아버지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고 잊힌 아이가 되어 이곳에 온 줄 아는 것이다. 전 잊혀져서 온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찾으러 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눈물을 닦고 코를 풀었다. 좀 봐라. 내 손주 놈이 날 보러 이래 안 왔나. 그러니 좀만 지둘래. 내 손주 밥 좀 먹히게. 할아버지는 만난 사람마다 내가 왔다고 자랑을 했다. 멀리서 와그리와 도순이가 뛰어왔다. 다래가 봉화 바로 앞에서 쓰러졌대. 막 춤을 췄어, 다래가. 근데 막 울고 있더라. 그러더니 갑자기 삑 쓰러졌어. 나는 다래를 일으키려고 했다. 하지만 꼼짝도 안 했다. 차근아 기다려라. 아직 일어설 때가 아닌가 보다. 저 가운데 봉화를 봐라. 벌써 동이 트고 있는데도 꺼지지 않았잖니. 다래랑 뭔 상관이 있는 것 같다. 해가 머리만 삐쭉 내린 것처럼 올라왔을 때 다래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너무 오래 잤지? 다래는 푹 자고 일어나 얼굴이었다. 할아버지가 길게 얘기하면 나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네 속은 다 안다. 근데 여는 할 일이 이래 숱하잖나? 여기는 할아버지 멘치 손이 날리는 사람이 없어.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동전만한 하이탈이 달린 열쇠고리를 꺼냈다. 날 좀 안 닮았나? 왜 코가 찡한지 모르겠다. 차근아, 니는 여기 있을 아가 아니다. 이 질로 덴박에 가야 한다. 감초 할머니와 도승이가 기억의 호수까지 배웅해 주었다. 기억의 호수는 단 한 것이 없었다. 나는 플라스틱 기억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감초 할머니가 알려준 널쩍한 바위를 힘껏 밀었다. 나올 때 느낌 역시 회전문을 밀고 나오는 것 같았다. 호롱불은 아직도 반딧불이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게 아직까지 타고 있어. 나는 호롱불을 끄고 조가집 안에 넣었다. 그러자 흙벽이 사라졌다. 그럼 다시는 할아버지 만날 수 없잖아. 그래도 할아버지가 주신 하이탈 열쇠고리가 있잖아. 나는 하이탈 열쇠고리를 보며 웃었다. 아마 이 열쇠고리에는 할아버지와 떠나온 이들의 마을 기억이 달려있다. 볼 때마다 그곳이 그립겠지만 단단하게 굳어져 사라지게 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창고 밖으로 나가니 마당에는 선수마당 할머니와 아빠가 탁자에 앉아있었다. 아빠, 할머니 우리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거 봐라, 순서가 시댁거리 찾을 아들이 아니라니까. 지발로 와야 오는 아들이라는. 할아버지 만나고 왔어요. 이것 보세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 맞구나 맞아. 내가 너만 했을 때도 이런 걸 주셨단다. 선수무당 할머니는 다리를 한참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이게 뭐이냐? 어떠 이런 일이 생겼나? 이 지지바가 창고 바람벽에 수세드가? 어디다 삼촌님 못을 놓고 왔나? 그게 뭐이나? 니 이제 내 딸내미 못하겠다야.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나오던 삼촌님이 이제는 고망 없어. 어린 게 부에 한 번 없이 잘 지내지. 귀여운거 보내고 왔나? 할머니는 다리를 꼭 안아주었다. 나 그럼 우리 집에 가도 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사촌님께 인사드리고 니 친엄마랑 후딱 가그라. 니 없어졌다고 니 어머니 바위사이에 와있다. 다리가 울다가 발을 동동 구르며 좋아했다. 그때였다. 엄마 차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울타리 앞에 멈췄다. 엄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다. 너 사라진 지가 한 달이나 됐다며? 엄마 차를 타고 포장된 길로 들어섰다.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전화 한 번 안 하니? 미안해요. 전화하는 걸 깜빡했어요. 좋아, 봐줄게. 내가 가방 손잡이를 떡떡거리지 않으니까. 그러고 보니 나는 가방 손잡이를 만지지 않고 있었다. 하회탈 열쇠고리가 내 손에 있었던 것이다. 책에 드러나 있는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기, 근거를 찾아 추론으로 해석하기, 그리고 주제에 관한 일반화하기를 위해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수업자료나 과제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읽기. 차근이는 차만 타면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인가요?
언제 흙벽에서 보라색 빛이 뿜어져 나왔나요? 플라스틱 기억은 어떤 기억을 나쁜 기억이라고 말했나요? 기필기. 차근이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것이 할아버지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이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차근이 엄마가 천수무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근이는 할아버지가 떠난 이들의 마을에 있지 않길 바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억을 가져온 아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 아이는 어떤 기억을 가져왔을까요? 생각 읽기. 어떤 무당들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보인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기억을 하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의 잊고 싶은 기억이 있나요? 왜 그럴까요? 밑줄 긋기, 책 속 한 구절 74쪽. 기억을 잊어버리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야. 무서운 기억이나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야 하거든. 그런데 이곳에 있기 싫고 나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다 사라질까봐 애써 잊은 주인한테 자꾸 찾아가는 못된 기억들이 있어. 그 주인이 얼마나 힘든지 슬픈지는 생각도 않지.